여보, 나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아내가 마지막으로 남긴 말은 고마웠었어 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2년 동안 오해했습니다. 새벽 4시 텅 빈 식탁 위에 물 2잔이 놓여 있습니다. 한 잔은 손대지 않은 채 아침을 맞이합니다. 40년 동안 매일 밤 아내가 놓아두던 물, 이제는 마실 사람이 없는 물. 그런데도 남자는 오늘도 2잔을 꺼냅니다. 습관이란 건 사람보다 오래 남는 법이니까요. 50년을 함께 산 사람의 마지막 말이 사랑해도 보고 싶을 거야도 아니었습니다. 고마웠었어. 과거형. 이미 끝난 것에 대한 인사. 남자는 그 말을 들으며 확신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결국 나를 용서하지 못했구나. 평생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남편을 끝내 원망하며 떠났구나.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3글자에는 남자가 상상하지 못한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조금 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아마 한동안 잊지 못하실 겁니다. 어쩌면 이야기가 끝난 뒤 당신도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꺼내고 싶어질지 모릅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눌러주세요. 좋아요와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이 채널은 그런 이야기들을 전합니다. 말하지 못해서 후회하는 것들, 듣지 못해서 오해하는 것들, 그리고 결국 사랑이었던 것들. 이상우, 74살, 충청남도 천안에서 서울까지 40년을 운전대를 잡았던 시외버스 기사. 새벽 5시에 일어나 밤 11시에 들어오는 삶. 그에게 하루란 언제나 도로 위에서 시작해 도로 위에서 끝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아내 정미자는 집이었습니다. 돌아갈 곳, 기다려주는 사람. 50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집이 비었습니다. 장례를 마친 다음 날, 그는 아내 없는 첫 번째 아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려있지 않은데 어깨는 천근만근입니다. 그는 지금 자신을 아내의 인생을 망친 남자라고 믿고 있습니다. 평생 고생만 시켰고 마지막까지 짐이 되었고 끝내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못한 남자. 그래서 아내가 떠나며 남긴 말이 고마웠었어라는 체념이었다고. 하지만 그건 절반도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오해로 시작해서 눈물로 끝나는 이야기입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서로를 몰랐던 두 사람. 말하지 못해서 상처받고 듣지 못해서 오해하고 그리고 결국 너무 늦게 진실을 마주하는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새벽 4시. 이상우의 눈이 떠집니다. 알람이 울린 것도 아닙니다. 누가 깨운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몸이 기억하는 겁니다. 40년 동안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버스 시동을 걸기 위해, 아내를 화장실에 데려다 주기 위해 그는 습관처럼 옆을 더듬습니다. 손끝이 차가운 이불을 스칩니다.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3초. 그 3초가 영원처럼 깁니다. 손이 허공을 헤매다가 멈춥니다. 아, 그제야 떠오릅니다. 어제 장례를 치렀다는 것. 이제 옆에 아무도 없다는 것. 천장을 봅니다. 낡은 아파트의 천장.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습니다. 이 집에서 40년을 살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키우고 떠나보내고 그리고 이제 아내마저 떠나보냈습니다. 일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무거운 게 아닙니다. 그냥 일어날 이유를 모르겠는 겁니다. 얼마나 누워 있었을까요? 창밖이 조금씩 밝아옵니다. 천안의 겨울 새벽은 유난히 느리게 옵니다. 회색빛이 서서히 방 안으로 스며듭니다. 상우는 겨우 몸을 일으킵니다. 맨발로 마루를 딛습니다. 차갑습니다. 예전엔 아내가 항상 양말을 챙겨뒀습니다. 침대 옆에 꼭 한 켤레씩 부엌으로 걸어갑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손이 알아서 움직입니다. 찬장을 열고 컵 2개를 꺼냅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습니다. 2잔, 식탁 위에 나란히 놓습니다. 놓고 나서야 멈칫합니다. 왜 2잔을 꺼냈을까? 1잔이면 되는데, 이제 1잔이면 되는데, 40년 동안 아내는 매일 밤 물 2잔을 식탁에 놓았습니다. 새벽에 목마를 남편을 위해 하나, 자신을 위해 하나, 그 습관을 상호도 모르는 사이에 배운 겁니다. 그는 아내의 잔을 바라봅니다. 손대지 않을 잔, 아침이 되면 그대로 있을 잔, 버려야 합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냉장고 앞에서 냉장고 문에 메모들이 붙어 있습니다. 아내의 글씨,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혈압약 아침 저녁, 생선 화요일까지, 물 많이 마시기. 그 메모 앞에서 상우는 오래 서 있습니다. 아내는 항상 그랬습니다. 당신 물 좀 마셔. 왜 이렇게 안 마시는 거야? 나이 들면 물 많이 마셔야 해.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귀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습관처럼 흘려들었습니다. 이제 그 잔소리가 없습니다. 이 작은 메모 한 장만 남았습니다. 떼야 합니다. 유통기한 지난 메모, 의미 없는 메모. 하지만 손이 가지 않습니다. 떼는 순간 진짜 끝일 것 같아서, 이 집에서 아내의 흔적이 하나씩 사라지는 것 같아서 상호는 냉장고 문을 닫습니다. 메모는 그대로 둡니다. 거실 소파에 앉습니다. 온몸에 힘이 없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먹지 못했습니다. 며칠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파트 단지 사이로 하늘이 보입니다. 그립니다. 비가 올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합니다. 장례식장의 기억이 파편처럼 스쳐갑니다. 국화꽃 냄새, 향, 연기, 조문객들의 고개 숙인 인사,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이제 편히 쉬실 겁니다. 위로의 말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기계처럼. 아들 준영이 옆에 있었습니다. 한 번 손을 잡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괜찮냐고요? 괜찮을 리가 있습니까? 하지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고.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요.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 아파도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것, 그게 그 세대 남자들의 언어였으니까요. 영정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찍은 사진, 그때는 아직 건강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왜 웃고 있는 걸까? 나를 남겨두고 가면서, 이렇게 혼자 남겨두고 가면서 왜 그렇게 편안하게 웃고 있는 걸까? 병원 침대가 떠오릅니다. 아내의 마지막 날, 온몸에 관이 꽂혀 있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가래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는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뼈만 남은 손, 한때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이를 안았던 손, 이제는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손. 아내가 눈을 떴습니다. 입술이 달싹였습니다. 소리는 거의 나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귀를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숨소리 사이로 아주 작은 목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고마웠었어.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고마웠었어. 상호는 그 말을 수백 번 되뇌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화장장으로 가는 차 안에서, 납골당 앞에서, 그리고 지금 이 텅 빈 거실에서. 고맙다가 아니었습니다. 고마웠었어. 과거형이었습니다. 완료형이었습니다. 이미 끝난 것에 대한 인사, 지나가 버린 것에 대한 체념, 더 이상 기대하지 않는다는 선언. 상호는 확신합니다. 아내는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떠났다고. 평생 아무것도 해준 게 없는 남편,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남편, 아이 돌보는 것도 집안일도 전부 아내에게 맡겼던 남편, 늙어서는 병간호 짐까지 지운 남편. 그래서 마지막에 한 말이 고마웠었어였다고. 사랑해도 보고 싶을 거야도 아니었다고. 그냥 이제 끝났다는 말.
수고했다는 말, 이만 놓아주겠다는 말. 당신은 결국 나를 원망하며 떠났구나. 나는 당신 인생을 망친 남자였구나. 50년을 함께 살았는데 마지막이 그거였구나. 창밖으로 해가 뜹니다. 아파트 사이로 햇살이 비집고 들어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떠다닙니다. 상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그 빛을 바라봅니다. 따뜻해 보입니다. 하지만 느껴지지 않습니다. 안에 없는 첫 번째 아침. 해는 여전히 뜨고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사람들은 여전히 출근하고 그런데 이 집만 멈춰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니, 시간이 흘러야 할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물 2잔이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한 잔은 아직 손대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잔을 바라봅니다. 미자야, 나 없이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 어쩌면 나 없는 게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 건 아닐까. 그래서 그렇게 담담하게 떠난 거야. 그래서 마지막까지 나한테 아무것도 안 시킨 거야. 그래서 고마웠었어 라고 한 거야. 더 이상 기대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상호는 고개를 숙입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쌉니다. 울지 않습니다. 울 힘도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창밖으로 참새 소리가 들려옵니다. 세상은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아침을 시작합니다. 이 집만 빼고, 이 남자만 빼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사흘인지 나흘인지 상호는 샘을 멈췄습니다. 해가 뜨면 일어나고 해가 지면 눕습니다. 그 사이에 뭘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오늘은 아내의 서랍을 열었습니다. 열 생각이 없었는데 손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서랍 안에 통장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가지런히 라벨까지 붙어 있습니다. 전기세, 가스, 관리비, 보험, 전부 아내의 글씨입니다. 상호는 그 통장들을 꺼내봅니다. 자동이체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공과금, 보험료, 전부, 장례 비용이 얼마인지, 어디서 인출하면 되는지, 메모까지 적혀 있습니다. 아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먼저 떠날 거라는 것을. 그래서 정리해둔 겁니다. 혼자 남을 남편이 헤매지 않도록. 하지만 상호는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나 없이도 살 수 있게 준비한 거구나. 아니, 나 없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구나. 그래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난 거구나. 뒤도 안 돌아보고. 손이 떨립니다. 통장을 도로 서랍에 넣습니다. 닫습니다. 그리고 기억이 밀려옵니다. 6개월 전, 이 모든 것이 시작된 날. 6개월 전, 대전의 대학병원, 긴 복도, 형광등 불빛이 차갑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릅니다. 진료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폐암 말기입니다. 상호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말기. 그 두 글자만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아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남았어요? 목소리가 담담했습니다. 상호보다 훨씬 침착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치료를 하셔도 6개월에서 1년 정도입니다. 아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집에 가고 싶어요. 병원 말고 집에서 있고 싶어요. 상호는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왜 이렇게 담담한 거지? 왜 울지 않는 거지? 왜 나보다 먼저 정리가 된 거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내는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둘 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40년을 운전했지만 그날 집까지 가는 길이 그렇게 멀게 느껴진 적은 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밤, 아내가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했습니다. 상호는 부축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많이 약해진 겁니다. 상호는 아내를 안아 올렸습니다. 가벼웠습니다. 40kg도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때 통통했던 사람.
밥 잘 먹고 건강하던 사람. 이제 뼈밖에 남지 않은 사람. 그런데 그 40kg이 천근 같았습니다. 상호의 허리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느낌이 났습니다. 욱신거렸습니다. 참았습니다. 화장실까지 데려갔습니다. 앉혔습니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다 했어. 다시 안아서 침대로 데려왔습니다. 그게 첫 번째 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매일 반복될 줄은 몰랐습니다. 새벽 3시. 아내의 손이 상호의 팔을 흔듭니다. 말은 하지 않습니다. 말할 힘이 없으니까요. 그냥 흔듭니다. 상호는 눈을 뜹니다. 반사적으로 몸을 일으킵니다. 이불을 걷고 아내를 안아 올립니다. 화장실로 데려갑니다. 불을 켜지 않습니다. 눈이 아플까봐 어둠 속에서 손으로 더듬어 앉힙니다. 기다립니다. 다시 안아서 침대로 데려옵니다. 이불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눕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습니다. 천장을 봅니다. 옆에서 아내의 숨소리가 들립니다. 거친 숨소리, 가래 끓는 소리. 1시간 뒤, 다시 손이 팔을 흔듭니다. 또 화장실입니다. 상호는 일어납니다. 아무 말 없이, 한숨도 쉬지 않고, 그냥 일어납니다. 그게 매일이었습니다. 새벽 1시, 3시, 5시, 하루에 서너 번. 한 달이 지나자 상호의 얼굴에 그늘이 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허리가 굽기 시작했습니다. 3달이 지나자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내에게도 아들에게도 힘들다고 지친다고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평생 아무것도 못 해준 사람이니까. 이것마저 못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지. 어느 날 아내를 씻겨야 했습니다. 일주일째 제대로 씻지 못했습니다. 몸에서 냄새가 났습니다. 아내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웠을 겁니다. 상호는 대야에 따뜻한 물을 받았습니다. 수건을 적셨습니다. 아내의 옷을 벗겼습니다. 50년을 함께 살았지만 이렇게 아내의 몸을 마주한 적이 없었습니다. 뼈가 드러난 등, 축 늘어진 피부, 여기저기 멍든 자국, 욕창이 생기기 시작한 허리. 상호는 수건으로 아내의 몸을 닦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아프지 않게. 아내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얼굴을 돌리고 있었습니다. 아마 울고 있었을 겁니다. 소리는 나지 않았지만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으니까요. 상호도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내가 울면 이 사람이 더 힘들어지니까. 내가 무너지면 이 사람도 무너지니까. 찢기고 새 옷을 입히고 다시 눕혔습니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면 울 것 같아서 그냥 이불을 덮어주고 방을 나왔습니다. 화장실에 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거울 속에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늙고 지치고 초라한 남자. 그 남자가 소리 없이 울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따라 유난히 힘이 없었습니다. 전날 밤 4번을 일어났습니다. 잠을 2시간도 못 잤습니다. 새벽 4시 아내를 안아 올리는데 손이 미끄러졌습니다. 아내의 몸이 기울었습니다.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둔탁한 소리가 났습니다. 상호는 얼어붙었습니다. 아내의 팔에서 피가 났습니다. 작은 상처였습니다. 하지만 피가 났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다치게 했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습니다. 괜찮다고 말해줬으면 좋겠는데, 아프다고 소리 질러줬으면 좋겠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니까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알 것 같아서. 상호는 약을 발랐습니다. 밴드를 붙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를 다시 눕히고 화장실로 갔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변기 뚜껑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울었습니다. 소리 죽여서 이를 악물고
주먹으로 무릎을 치면서 왜 이것밖에 못하는 거야? 왜 이렇게 쓸모없는 거야? 평생 버스만 몰았지. 집안일 한 번 안 했지. 밥 한 번 안 해봤지. 그러니까 이 꼴이지. 이 사람한테 상처만 주지. 어느 오후였습니다. 상호가 낮잠에서 깼습니다. 간병에 지쳐 거실 소파에서 잠들었던 겁니다. 눈을 떠보니 아내가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상했습니다. 혼자 걸을 힘도 없는 사람이 어떻게 거실까지 나왔을까? 아내 앞에 통장들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볼펜을 들고 뭔가 적고 있었습니다. 전화기도 옆에 있었습니다. 상호가 물었습니다. 뭐 하는 거야? 아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내가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통장을 서둘러 정리했습니다. 서랍에 넣었습니다. 상호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왜 숨기는 거지? 뭘 정리하는 거지? 며칠 뒤 아내가 또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방문이 닫혀 있어서 누구랑 통화하는지 몰랐습니다. 상호가 방문을 열자 아내가 전화를 끊었습니다. 누구랑 통화했어? 아무도 아니야. 눈을 피했습니다. 40년을 같이 살면 압니다. 이 사람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무서워서요. 그날 밤 상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정리하던 통장, 누군가와 나눈 전화, 숨기는 눈빛, 머릿속에서 생각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이 사람이 정리를 하고 있다. 재산 정리, 인생 정리, 나와의 정리, 떠날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나를 두고 혼자서 깔끔하게 정리하고 떠날 준비를. 뭔가 할 말이 있으면 나한테 하면 되잖아. 왜 숨기는 거야? 왜 혼자 다 처리하는 거야? 나는 그렇게 믿을 수 없는 사람이야. 아니, 어쩌면 이 사람은 나 없이 사는 게 더 편했을지도 몰라. 평생 고생만 시킨 남편, 늙어서는 짐만 되는 남편, 이제야 정리할 수 있어서 홀가분한 건지도 몰라. 그 생각이 상호를 짓눌렀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옆에서 아내가 잠들어 있었습니다.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는 그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움푹 들어가고 볼이 꺼진 얼굴. 미자야, 나한테 할 말 없어? 숨기는 거 없어?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거야? 물을 수 없었습니다. 대답이 두려웠으니까요. 상호는 서랍 앞에 서 있습니다. 손에 통장 하나가 들려 있습니다. 장례비용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정확했습니다. 아내가 적어둔 금액, 장례비용으로 쓴 금액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어떻게 알았을까? 죽어본 적도 없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정확하게 알았을까? 아, 알았구나. 자기가 죽을 거라는 걸 알았구나. 그래서 미리 다 알아본 거구나. 나 몰래, 혼자서. 상호는 통장을 내려다봅니다. 아내의 글씨,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한 글자 한 글자가 남편 없이도 세상이 돌아가게 만든 설계도입니다. 그래서 상호는 더 서럽습니다. 당신은 끝까지 나한테 기대지 않았구나. 끝까지 혼자 다 해결하고 떠났구나. 나를 필요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떠났구나. 그 생각이 맞다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이 순간까지는. 창밖으로 해가 기울고 있습니다. 방 안에 주황빛이 번집니다. 상호는 서랍을 닫습니다. 천천히 아내의 흔적을 다시 묻듯이. 아직 모릅니다. 이 통장들이, 이 메모들이 얼마나 큰 사랑이었는지. 진실은 아직 멀리 있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밝혀지는 날, 상호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시간은 흘렀습니다. 멈춰 있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흘렀습니다. 어느새 49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상호는 아내의 옷장 앞에 서 있습니다. 열어야 합니다. 유품을 정리해야 합니다. 49제 전에 정리하는 게 도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그랬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차갑습니다. 손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문을 열면 아내의 냄새가 날 겁니다. 아내의 옷이 있을 겁니다. 아내가 살아있던 흔적이 쏟아져 나올 겁니다.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나프탈렌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너머로 희미하게 아내의 냄새가 났습니다. 무슨 냄새인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냥 아내의 냄새입니다. 50년 동안 맡아온 냄새입니다. 옷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낡은 것들 뿐이었습니다. 꽃무늬 블라우스, 색 바렌 카디건, 올이 나간 스웨터, 새 옷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상호는 기억했습니다. 백화점 지나갈 때 아내가 옷을 보던 눈빛, 이거 예쁘다. 그러면 상호가 물었습니다. 사줄까? 아내는 항상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한 번도 사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호도 그냥 넘어갔습니다. 안 사도 되는 줄 알았습니다. 진짜 그냥 보는 건 줄 알았습니다. 이 옷장 안의 옷들, 전부 10년은 된 것들입니다. 아내는 자신을 위해 돈을 쓴 적이 없었습니다. 상호는 블라우스를 꺼내 들었습니다. 코에 가져갔습니다. 아내의 냄새,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옷장 아래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수건, 양말, 내복, 그 사이에 종이 뭉치가 있었습니다. 꺼내 보았습니다. 편지지였습니다. 구겨진 것들, 여러 장이 뭉쳐 있었습니다. 펼쳐 보았습니다. 아내의 글씨, 삐뚤빼뚤하지만 정성스러운 글씨. 여보,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한 줄, 여보, 만 쓰고 멈춘 편지. 다른 종이를 펼쳤습니다. 여보, 나는 역시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문장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종이, 여보, 내가 하고 싶은 말이 멈춰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없었습니다. 수십 장이 그랬습니다. 전부 여보로 시작했습니다. 전부 한두 줄에서 멈춰 있었습니다. 어떤 것은 구겨져 있었고, 어떤 것은 지우개로 지운 자국이 있었고, 어떤 것은 글씨 위에 물방울 자국이 있었습니다. 상호는 그 종이들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도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평생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던 겁니다. 나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말 못하는 게 나만의 문제인 줄 알았습니다. 당신도 그랬구나. 당신도 말 못하고 살았구나. 종이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다른 것들과 달리 접혀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여보, 미안해하지 마. 나는 정말 행복했어. 한 줄, 그것만 쓰여 있었습니다. 완성된 편지는 그것뿐이었습니다. 상호는 그 문장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글자가 흔들렸습니다. 눈에 물기가 찼기 때문입니다. 행복했다고. 당신이 나한테 행복했다고 믿어야 할까요? 믿어도 되는 걸까요? 옷장 정리를 이어갔습니다. 맨 아래 칸, 이불 사이에 뭔가 만져졌습니다. 봉투였습니다. 두꺼운 서류 봉투, 겉에 아무것도 쓰여 있지 않았습니다. 상호는 봉투를 꺼내 들었습니다. 무게가 있었습니다. 무슨 서류가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열어봐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이게 뭘까? 유서일까? 나한테 남긴 마지막 원망일까? 아니면 이혼 서류. 그런 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 입구를 잡았습니다. 열려고 하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상호는 봉투를 내려놓았습니다. 누구지? 또 준영이일까? 아들과는 그날 이후로 연락이 없었습니다. 상호도 먼저 전화하지 못했습니다.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30 중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차림,
손에 작은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조문객인가? 누구지? 여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대전 호스피스 병동 사회복지사 박소영이라고 합니다. 정미자 어르신 담당이었습니다. 병원. 아내가 마지막 3개월을 보낸 곳. 상호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소영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르신께 전해드릴 게 있어서요. 들어가도 될까요?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소영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작은 녹음기였습니다. 낡은 것, 병원에서 쓰는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사모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이걸 남기셨어요. 상호는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소영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말씀을 거의 못하시게 되기 전에 저한테 부탁하셨습니다. 남편한테 전해달라고. 근데 살아계실 때 드리면 안 된다고 하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전해달라고. 소영이 녹음기를 식탁 위에 놓았습니다. 상호와 녹음기 사이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소영이 물었습니다. 들어보시겠어요? 상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필요 없습니다. 소영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르신, 상호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안 들어도 알아요.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떨리지 않으려고 애쓰는 목소리였습니다. 평생 고생시켜서 미안하다. 그런 말 하려는 거겠지. 아니면 이제 편해져서 좋다. 그런 말이겠지. 소영이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상호의 얼굴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가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그게 아니에요. 상호가 대답했습니다. 됐습니다. 상호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사모님이 마지막까지 어르신 걱정만 하셨어요. 상호의 움직임이 멈췄습니다. 뭐라고요? 소영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남편을 먼저 보냈어요. 3년 전에요. 교통사고였어요. 상호는 다시 앉았습니다. 젊은 여자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눈 밑에 그늘이 있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웃는 게 아닌 표정이었습니다. 소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마지막에 사랑해를 못했어요. 아침에 출근하면서 그냥 다녀올게 하고 나갔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평생 후회하고 있어요. 소영이 숨을 골랐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요. 호스피스 병동에서요. 저처럼 후회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어서요. 전하지 못한 말이 전해졌으면 좋겠어서요.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어르신, 사모님은 정말 어르신을 사랑하셨어요. 녹음하시면서 계속 우셨어요. 어르신 얘기만 하셨어요. 저한테 그러셨어요. 우리 영감은 나 없으면 안 돼. 밥도 못 해먹어. 그 사람이 걱정돼서 내가 못 죽겠어. 그러셨어요. 상호의 숨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소영이 말했습니다. 제발 들어보세요. 저처럼 후회하지 마세요. 상호는 녹음기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기계, 그 안에 아내의 목소리가 들어 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들어야 합니다. 하지만 두렵습니다. 그 안에 뭐가 있을까? 내가 생각한 게 맞으면 어떡하지? 당신이 정말로 나를 원망했으면 어떡하지? 하지만 아까 소영이 한 말이 맴돌았습니다. 우리 영감은 나 없으면 안 돼. 진짜 그렇게 말했을까? 당신이. 상호는 떨리는 손으로 녹음기를 집었습니다. 재생 버튼에 손가락을 올렸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버튼을 눌렀습니다. 정적, 잡음, 그리고 아내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약하고 가늘었습니다. 숨소리가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아내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 이거 어떻게 하는 거래? 아, 되는 거야? 여보, 나야. 미자야. 짧은 침묵, 숨을 고르는 소리. 내가 말을 못하게 되면
당신한테 이거라도 남기고 싶어서 복지사 선생님한테 부탁했어. 상호는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눈꺼풀 너머로 빛이 비쳤습니다. 창밖에서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여보, 통장 정리한 거 있지? 그거 당신 버리려고 한 거 아니야. 당신이 헤맬까봐 그런 거야. 상호의 눈이 떠졌습니다. 공과금 어디서 내는지, 보험 어디 있는지 당신 모르잖아. 평생 내가 다 했으니까. 당신 혼자 남으면 어떡하나 그게 걱정이었어.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울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영이한테 전화한 거 당신 고발하려고 한 거 아니야. 상호의 심장이 멎은 것 같았습니다. 그 애한테 부탁한 거야. 아빠 좀 챙겨라 했어. 내가 없으면 아빠 혼자잖아. 밥 챙겨드려라. 자주 연락해라. 그랬어. 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녹음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당신은 나 없으면 밥도 못 차려 먹잖아. 라면만 먹겠지. 물도 안 마시겠지. 그래서 냉장고에 메모 붙여놨어. 물 많이 마시라고. 당신 그거라도 보고 물 좀 마셔. 냉장고의 메모, 물 많이 마시기. 잔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귀찮은 줄 알았습니다. 여보, 나 먼저 가서 미안해. 당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굴적이는 소리, 숨 넘어가는 소리. 근데 나는 당신 만나서 정말 행복했어. 상호의 눈에서 뭔가가 흘러내렸습니다. 손등으로 닦지 않았습니다. 닦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당신은 모를 거야. 내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긴 침묵, 숨을 고르는 소리. 50년 전에 당신 처음 봤을 때 버스 정류장에서 서울 가는 차 놓쳤는데 당신이 그랬잖아. 다음 차 제가 몹니다. 기다리시겠어요? 그랬잖아. 상호는 기억났습니다. 1974년 천안터미널 22살 청년이었습니다. 21살 아가씨가 버스를 놓쳐서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당신만 기다렸어. 50년을 기다렸어. 새벽에 나가면 밤에 올 때까지 기다리고 버스에서 내리면 현관에서 기다리고 평생 기다렸어. 근데 하나도 안 힘들었어.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힘이 빠져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지막 날 밤 내가 팔 벌린 거 기억나? 상호는 기억났습니다. 아내가 말도 못하면서 갑자기 팔을 벌렸습니다.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나를 밀어내려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거 안아달라는 거였어. 상호의 숨이 멎었습니다. 우리 50년 살면서 한 번도 안아본 적 없잖아. 손 잡은 것도 손에 꼽고 마지막인데 한 번만 안아줬으면 좋겠다고.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내가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말을 못하니까 그냥 팔만 벌렸어. 당신은 모르겠지. 미안해. 제대로 말도 못해서 미안해. 상호는 그날 밤을 떠올렸습니다. 아내가 팔을 벌렸습니다. 상호는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손을 잡았습니다. 안아주지 못했습니다. 고마웠었어, 여보. 그 말이 나왔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내의 목소리로. 나는 그 말밖에 못하겠어. 상호는 이해했습니다. 비로소 이해했습니다. 평생 고맙다고 못했잖아. 사랑한다고 못했잖아. 우리 둘 다 그랬잖아. 그래서 마지막이라도 고마웠었어.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당신 만나서 나는 진짜 목소리가 흐려졌습니다. 힘이 다한 것 같았습니다. 행복했어. 녹음이 끊겼습니다. 방 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방 안을 물들였습니다. 먼지가 빛 속에서 떠다녔습니다. 상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녹음기를 쥔 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어깨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낮은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목구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소리, 그리고 터졌습니다. 74년을 살면서 딱 2번 울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지금.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소리 없이 삼키는 울음이 아니었습니다. 몸 전체가 무너지는 울음이었습니다. 얼굴을 감싸고 등을 구부리고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50년 동안 삼켜왔던 모든 것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미자야, 미자야, 나는 몰랐어.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이 나를 사랑했다는 것, 당신이 나 때문에 행복했다는 것, 당신이 마지막에 안아달라고 했다는 것, 나는 아무것도 몰랐어. 고마웠었어. 그게 사랑한다는 말이었구나. 그게 당신이 할 수 있는 전부였구나. 나도 그랬어. 나도 평생 그 말 못했어. 소영은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상호를 바라봤습니다. 구부러진 등, 떨리는 어깨, 흐느끼는 소리. 소영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조용히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닫았습니다. 상호에게는 지금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해가 완전히 넘어갔습니다. 방 안이 어두워졌습니다. 상호는 어둠 속에서 울었습니다. 얼마나 울었을까요? 1시간, 2시간. 시간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눈물이 마를 때쯤 상호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창밖에 별이 떠 있었습니다. 미자야, 나도 고마웠었어. 나도 당신 만나서 행복했어. 왜 말 못했을까? 왜 우리는 50년 동안 말 못했을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다만 창밖에 별이 반짝였습니다. 상호는 녹음기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작은 기계, 그 안에 아내의 목소리가 담겨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내의 숨결이 담겨 있습니다. 당신 목소리, 다시 들을 수 있구나. 영원히 들을 수 있구나. 상호는 녹음기를 품에 안은 채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이 떠올랐습니다.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밤은 지금까지의 밤과는 달랐습니다. 오해가 풀린 밤, 진실을 마주한 밤, 그리고 비로소 아내를 이해하게 된 밤, 녹음을 들은 밤. 상호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창밖으로 별이 지고 달이 기울고 먼 곳에서 새벽달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상호는 아내의 목소리를 다시 들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몇 번을 들었는지 모릅니다. 여보, 고마웠었어. 그 말이 이제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하지 못한 말, 평생 목구멍에 걸려있던 말, 죽기 전에 겨우 꺼낸 말, 사랑한다는 말이었습니다.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왔습니다. 천안의 겨울 새벽, 낮은 산 위로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구나. 50년을 함께 살면서 나는 이 사람을 몰랐구나.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구나. 당신이 뭘 원하는지, 당신이 뭘 느끼는지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내 방식대로 살았습니다. 돈 벌어오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아프지 않게 해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당신은 그게 아니었구나. 당신이 원한 건 그냥 한 번 안아주는 거였구나. 해가 완전히 떴을 때 상호는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열지 못했던 봉투, 장롱에서 꺼냈던 그 봉투, 아직 식탁 위에 있었습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아내의 마음을 알았으니까요. 이 안에 뭐가 있든 원망은 아닐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봉투를 열었습니다. 서류가 나왔습니다. 보험 증서였습니다. 상호 명의의 실비보험. 가입일을 보니 3년 전이었습니다. 아내가 폐암 진단받기 1년 전. 상호는 이 보험을 몰랐습니다. 아내가 혼자 가입한 겁니다. 자기 이름이 아니라 남편 이름으로.
서류 사이에 메모가 끼어 있었습니다. 아내의 글씨. 당신 아프면 나는 어떻게. 그 한 줄이었습니다. 상호는 메모를 오래 바라봤습니다. 손가락으로 글씨를 쓰다듬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볼펜 자국이 깊이 눌려 있었습니다. 힘주어 쓴 글씨였습니다. 당신은 자기가 아픈데 나 걱정을 했구나. 자기가 죽어가는데 내가 아플까봐 보험을 들었구나. 상호는 서류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자야, 당신은 왜 그랬어?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같이 걱정하면 되잖아. 같이 힘들어하면 되잖아. 왜 혼자 다 짊어지고 간 거야? 그제야 알았습니다. 통장 정리도, 아들에게 한 전화도, 이 보험도 전부 남편을 위한 거였습니다. 혼자 남을 남편이 헤매지 않도록, 아프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외롭지 않도록 버리고 간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지켜주려고 한 겁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상호는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 준영이 서 있었습니다. 지난번과 달랐습니다. 표정이 부드러웠습니다. 손에 작은 상자를 들고 있었습니다. 상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지난번에 화를 냈습니다. 소리를 질렀습니다. 사과해야 합니다. 상호가 입을 열었습니다. 준영아, 저번에. 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힘드셨잖아요. 상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신발을 벗고 거실로 향했습니다. 상호가 뒤따랐습니다. 소파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난번과 같은 자리. 하지만 공기가 달랐습니다. 준영이 손에 든 상자를 식탁에 올렸습니다. 작은 상자, 벨벳 천으로 쌓여 있었습니다. 준영이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거 엄마 짐 정리하다가 나왔어요. 상호는 상자를 바라봤습니다. 뭔데? 열어보세요. 상호는 상자를 집었습니다. 가벼웠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작은 반지. 안쪽에 뭔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상호는 반지를 꺼내 빛에 비춰봤습니다. 각인이 보였습니다. 1974부터 2024 고마웠었어. 1974년 두 사람이 처음 만난 해. 2024년 결혼 50주년. 상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준영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결혼 50주년 선물로 준비한 거래요. 작년부터 돈 모아서 맞춘 거래요. 근데 전달 못하고 가셨어요. 상호는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작은 금반지. 아내가 1년 동안 돈을 모았다고 했습니다. 그 낡은 옷들만 입으면서 자기 위해서는 아무것도 안 사면서 이 반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각인된 글씨. 고마웠었어. 그 말이 여기에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마지막 말. 아내의 모든 말. 상호는 반지를 손에 쥐었습니다.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준영이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준영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상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 사실 아버지 원망했었어요. 상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어릴 때요. 왜 우리 아빠는 맨날 없을까? 왜 운동회에도 안 오고 졸업식에도 안 올까? 친구들한테 아버지 직업 말하기 부끄러웠어요. 버스 기사라고 하면 무시당할 것 같았어요. 상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준영이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근데요. 준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빠는 우리 위해서 그러는 거라고. 새벽에 나가서 밤에 들어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냐고. 그래도 한 번도 힘들다고 안 하셨다고. 상호는 듣고 있었습니다.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여기 왔었어요. 아버지 주무실 때 새벽에요. 상호의 눈이 움직였습니다. 복도에서 다 들었어요. 아버지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엄마 화장실 데려가는 거, 4시에 또 일어나는 거, 씻기는 거, 약 먹이는 거 다 들었어요.
준영의 눈에 물기가 어렸습니다. 아버지, 허리 다 망가진 거 알아요. 병원에서 들었어요. 디스크가 3개 터졌다고. 그 상태로 어떻게 사람을 들어 올렸냐고.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대요. 상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는 왜 말 안 하셨어요? 힘들면 힘들다고 하시지. 아프면 아프다고 하시지.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시지. 준영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저도 아버지 닮았어요. 말 못해요. 집에 가서 와이프한테, 애들한테 사랑한다고 못해요. 고맙다고 못해요. 그게 아버지 닮은 거잖아요. 상호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47살 아들. 어느새 흰머리가 섞인 아들. 그 아들이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무서웠어요. 아버지처럼 될까봐 평생 말 못하고 혼자 끙끙대다가 후회만 남기고 끝날까봐. 상호는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준영아. 아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미안하다.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평생 처음 하는 말이었습니다. 내가 어릴 때 옆에 없어서 미안하다. 운동회 못 가서 미안하다. 졸업식 못 가서 미안하다. 아버지라고 말하기 부끄럽게 해서 미안하다. 준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그리고 상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74년 살면서 한 번도 하지 못한 말. 목구멍까지 올라왔다가 삼킨 말. 이번에는 삼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 너 사랑한다. 준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50년 가까이 함께 살면서 한 번도 하지 못한 말. 이제야 했습니다. 상호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칠고 투박한 손. 아버지의 손과 닮은 손. 오래 잡고 있었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겨울 햇살이 두 사람의 잡은 손 위로 내렸습니다. 먼지가 빗속에서 떠다녔습니다. 49제 날이 되었습니다. 납골당. 아내의 사진이 있는 곳. 상호는 사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반지를 쥐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남긴 금반지.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5년 전 사진. 건강하고 환한 미소. 상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자야. 사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상호는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 목소리 들었어. 녹음해 놓은 거 다 들었어. 바람이 불었습니다. 납골당 앞 나무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몰랐어.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랐어. 행복했다면서. 50년이 기다림이었다면서. 왜 말 안 했어? 살아있을 때 말하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도 그랬어. 나도 당신한테 말 못했어. 고맙다고 못했어. 사랑한다고 못했어. 당신이 해준 밥이 맛있다고. 당신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다고. 한 번도 말 못했어.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 밤에 당신이 팔 벌렸을 때 안아줬어야 했는데 왜 멍하니 서 있었을까? 50년 같이 살면서 한 번도 안 안아봤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어. 그게 그렇게 후회돼. 상호는 반지를 내려다봤습니다. 이거 당신이 준비한 거지. 50주년 선물이라면서. 나는 아무것도 준비 못했어. 50년 동안 선물 한 번 제대로 못해줬어. 미안해. 근데 이제라도 할게. 늦었지만 할게. 상호는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고마웠었어. 미자야. 당신 만나서 나도 행복했어. 50년 동안 옆에 있어줘서 고마웠어. 새벽에 일어나면 따뜻한 밥 차려주고 밤에 들어오면 불 켜놓고 기다려줘서 고마웠어. 아무 말 안 해도 다 알아주고 힘들어도 내색 안 하고 평생 나만 바라봐줘서 고마웠어.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랑했어. 미자야. 나도 당신 사랑했어. 한 번도 말 못했지만 평생 말 못했지만 당신이 내 전부였어.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무숲이 사각거렸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상호는 반지를 들어 올렸습니다. 자신의 왼손 약지에 끼웠습니다. 작은 금반지. 딱 맞았습니다. 이거 끼고 다닐게. 당신이 준비한 거니까. 당신이 남긴 거니까. 평생 끼고 다닐게. 사진 속 아내가 웃고 있었습니다. 그 미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원망이 아니었습니다.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웃고 있었습니다. 행복해서 웃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얼마나 흘렀는지, 한 달인지, 두 달인지,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가고 봄이 왔습니다. 새벽 4시, 상호의 눈이 떠집니다. 여전히 이 시간에 눈이 떠집니다. 몸이 기억하는 시간. 하지만 이제는 옆을 더듬지 않습니다.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일어나서 부엌으로 갑니다. 찬장을 열고 컵 2개를 꺼냅니다. 정수기에서 물을 받습니다. 2잔, 식탁 위에 나란히 놓습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50년 동안 들인 습관, 아내가 만들어준 습관. 상호는 아내의 잔을 바라봅니다. 잠시 멈춰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의 잔을 들어 올립니다. 입에 가져갑니다. 마십니다. 천천히, 한 모금씩. 미자야, 나 물 마셔. 당신이 시킨 대로. 냉장고에는 아직 메모가 붙어 있습니다. 물 많이 마시기. 예전에는 잔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아닙니다. 이제는 그 메모를 볼 때마다 아내 목소리가 들립니다. 당신 물 좀 마셔. 응, 마실게. 상호는 물을 다 마시고 빈 컵을 내려놓습니다. 창밖을 봅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하지만 곧 밝아올 겁니다. 오늘도 해가 뜰 겁니다. 내일도 해가 뜰 겁니다. 아내가 없어도 세상은 돌아갑니다. 그게 서러웠는데 이제는 조금 괜찮습니다. 아내가 바란 게 그거니까요. 혼자서도 잘 살라고, 밥 잘 먹고, 물 잘 마시고, 아프지 말라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하고 갔으니까요. 상호는 반지를 만집니다. 왼손 약지에 끼운 금반지. 이제 빼지 않습니다. 잘 때도, 씻을 때도. 미자야, 나 오늘 준영이 만나러 가. 아들과 자주 만납니다. 예전에는 1년에 한두 번,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밥 먹고, 이야기하고, 손자들 얼굴도 봅니다. 서먹했던 사이. 이제는 조금 나아졌습니다. 말을 잘 못하는 건 여전하지만, 그래도 만나면 손을 잡습니다. 아내가 가르쳐준 겁니다. 말 못하면 손이라도 잡으라고. 창밖이 희뿌옇게 밝아옵니다. 천안의 봄 새벽.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차갑지 않습니다. 상호는 옷을 입습니다. 외출 준비를 합니다. 오늘은 천안터미널에 갈 겁니다. 50년 전 아내를 처음 만난 곳, 천안터미널. 50년이 지났지만 그 자리입니다. 건물은 새로 지어졌지만 버스가 서는 자리는 같습니다. 상호는 거기 서 있습니다. 사람들이 오고 갑니다. 버스가 오고 갑니다. 상호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눈을 감습니다. 1974년이 떠오릅니다. 22살 청년 이상호, 시외버스 기사. 그날도 이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21살 아가씨가 울상을 짓고 있었습니다. 서울 가는 버스를 놓친 겁니다. 상호가 다가갔습니다. 왜 다가갔는지 모릅니다. 그냥 발이 움직였습니다. 저 다음 차 언제 와요? 떨리는 목소리. 눈이 젖어 있었습니다. 상호가 대답했습니다. 다음 차 제가 몹니다. 기다리시겠어요? 아가씨가 웃었습니다. 해맑은 미소. 눈물 젖은 눈으로 웃었습니다. 기다릴게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50년이 흘렀습니다. 상호는 눈을 뜹니다. 터미널에 버스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울행. 버스가 멈춥니다. 문이 열립니다. 사람들이 내리고 사람들이 탑니다. 상호는 타지 않습니다. 그냥 서서 버스를 바라봅니다. 문이 닫힙니다. 버스가 출발합니다. 멀어지는 뒷모습. 상호는 혼잣말을 합니다. 작은 목소리. 아무도 듣지 못합니다. 미자야, 고마웠었어.
당신도 바람이 붑니다. 봄바람, 상호의 볼을 스칩니다. 마치 손길 같았습니다. 부드럽고 따뜻한 손길. 상호는 미소 짓습니다. 작게, 50년 동안 거의 짓지 않던 미소. 창밖으로 해가 뜹니다. 터미널 위로 햇살이 내립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됩니다. 사랑은 말하지 않아도 닿습니다. 닿지 않는다고 생각해도 사실은 닿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50년을 함께 살았습니다. 서로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고맙다고 말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해했습니다. 그래서 후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사랑은 말보다 오래 남았습니다. 새벽마다 놓아둔 물 2잔, 냉장고에 붙여둔 메모, 몰래 가입한 보험, 평생 입지 못한 새 옷, 그리고 전하지 못한 반지. 그 모든 것이 사랑이었습니다. 말하지 못해서 몸으로 보여준 사랑, 표현하지 못해서 행동으로 남긴 사랑. 이상호는 지금도 새벽마다 물 2잔을 꺼냅니다.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아내의 잔을 자신을 위해 마십니다. 당신이 바란 대로 혼자서도 살아가겠다고. 당신에게도 전하지 못한 말이 있습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전화기를 드십시오. 그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고마웠었어. 라고. 사랑한다. 라고. 늦기 전에. 너무 늦기 전에. 이 이야기는 50년 동안 말 못한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지금 곁에 있는 사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내일도 있을 거라고 믿는 사람, 그 사람에게 오늘 말하십시오. 고마웠었어. 아니, 고마워. 지금도, 앞으로도.